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홍성칠 교수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문제로 세계가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도 코로나19 문제를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코로나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호흡기는 크게 상기도와 하기도로 나누어집니다. 상기도는 여기 보이는 이 콧구멍, 입, 후두 부위를 말하고 후두 아래 부위는 폐까지를 하기도라고 말합니다. 감기의 원인은 여러 종류 다양한 바이러스입니다. 다만 이 감기의 원인 바이러스 감염은 상기도에 국한됩니다. 감기는 이처럼 상기도 감염에 국한되다 보니 감기는 대부분 기침, 콧물, 가래 등과 같은 증상으로만 나타납니다. 이 증상 또한 그렇게 심하지 않아 감기에 걸린 상당수 사람들은 병원조차 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 감기는 상기도 감염에 국한되는 매우 가벼운 질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감기 원인 바이러스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독감의 원인 바이러스는 딱 한 종류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와 다르게 상기도와 하기도를 둘 다 감염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상기도 감염은 감기처럼 당연히 기침, 콧물, 가래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하기도 감염을 유발시켜 폐의 염증, 즉 폐렴을 유발하는 이러한 특성도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병원균이 대거 증식하거나 세포가 파괴되면 우리 몸은 병원균과 파괴된 우리 세포를 당연히 분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해시키기 위해서 염증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 염증은 인네잇 면역 반응이라는 선천성 면역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데 염증은 열을 발생시키면서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염증에 의해 체내에서 발생하는 열은 당연히 체외로, 그러니까 우리 몸 밖으로 고열로 나타나게 되고요. 사이토카인은 몸의 통증, 즉 온몸이 쑤시는 통증이나 근육통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독감에 의한 폐의 염증은 당연히 기침이나 가래를 유도하기 때문에 감기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심한 가래가 나오고 또한 고열과 온몸의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는 독감의 증상이 사람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어도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가벼운 증상만 있는 경우도 있고 또한 심한 경우도 있고 아주 심해 사망하는 사람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3분의 1, 그러니까 33%나 되는 사람들은 전혀 증상이 없어서 자기 자신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즉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는 무증상 사람들입니다. 이 무증상 사람들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자기 몸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사회생활을 자연스럽게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독감을 감염시키게 됩니다. 매우 어이없지만 무증상 환자로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지 아주 심하게 독감을 앓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든지 감염의 결과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누구에게 왔든지 간에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독감의 증상은 환자의 생리적 상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유전적 백그라운드죠. 이 두 가지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어서 어떤 사람은 또다시 무증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심하게, 또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증상 또는 가볍게 감기를 앓았어도 다음에 또다시 가볍게 앓지 않고 그 사람은 매우 심각하게 독감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독감의 증상은 사람마다, 또 같은 사람이라도 감염된 시점에 따라서 증상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심한 증상과 빈도에 따라 이름이 붙여져서 A형 독감, B형 독감, C형 독감, 이렇게 세 가지 형으로 나누어지는데, C형 독감은 가장 가벼운 독감입니다. 제가 조금 길게 감기하고 독감을 설명드린 이유는 코로나19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감하고 감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이름이 붙여졌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라는 단어는 매우 아름답고 신비한 단어죠.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완전 일식을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달이 태양을 가리는 천문 현상을 일식이라 부르는데, 이 사진의 경우처럼 완전 일식이 나타나면 달은 태양 주변 부분의 빛까지 가릴 수는 없죠. 그래서 주변 부분의 빛이, 태양 주변 부분의 빛이 여기처럼 아름다운 코로나로 나타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자현미경으로 찍으면 이 사진의 경우처럼 바이러스 주변에 검은 띠가 코로나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바이러스 전자현미경 사진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고유한 특징이어, 이 현상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코로나 현상이 관찰되어지는 이유는 여기 보이는 이 스파크 단백질 때문입니다. 스파크 단백질은 코로나 바이러스 막을 촘촘하게 둘러싸서 이 바이러스 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스파크 단백질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우 안정적이고 단단한 바이러스가 되며, 코나 입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로 넘어가 소장 대장을 거쳐 대변으로 방출될 때까지도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사람의 소화기관에 있는 단백질은 소화효소에 의해서 무조건 분해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소화기관에서 전혀 분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스파크 단백질이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단단하게 보호하고 동시에 특별하고 특이한 단백질인지 잘 알 수 있겠죠. 또한 이 스파크 단백질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방출되어도 이 바이러스는 매우 안정적으로 장기간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리노 바이러스와 더불어 감기의 가장 흔한 원인 바이러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감기는 전혀 심각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가 매우 안정적이어 우리 주변 환경에서 장기간 존재하면서 감기를 매우 빈번하게 유발시켜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큰 문제가 당연히 되지 않겠죠. 최근 전 세계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19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정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즉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바뀐 것입니다. 매우 특이하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정확하게 이 스파크 단백질에 사람의 상기도와 하기도를 둘 다 공격하도록 돌연변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돌연변이는 이상하게도 다른 기능은 그대로 보존되어 바이러스 구조적 안정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사람에 대한 감염력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감기는 상기도 감염에 국한되지만 독감은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고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상기도와 하기도를 둘 다 감염시킨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변에서까지 검출될 정도로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어 우리 주변 환경에서 파괴되지 않고 장기간 생존할 수 있다는 점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상기도 하기도 둘 다 감염을 시키지만 현 데이터로 보면 코로나 19는 독감보다 감염력이 더 높아 코로나19 심각성이 매우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현재 정부를 포함한 일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코로나19를 단순 독감보다도 더 약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로 데이터를 면밀하게 살피지 않고 판단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감 바이러스,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3분의 1, 그러니까 33%는 전혀 증상이 없는 무증상 환자입니다. 무증상 독감 환자는 자기 자신이 독감에 걸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만 바이러스만 가지고 다니다가 주변에 독감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집중 치료를 받는 코로나19하고 독감을 같은 선상에서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자마자 즉각 보건당국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치료받아도 사망률이 0.5% 이상이고 또 앞으로 사망률이 얼마나 올라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독감보다 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어이없는 난센스입니다. 더욱이 독감은 타민플루라는 확실한 치료제와 또한 독감 예방 백신까지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아직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전무하여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는 감기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미생물학적 측면에서 보면 감기와 독감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독감과 감기처럼 무증상으로 장기간 잠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와 독감처럼 완치 후 우리 몸 어디엔가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병이 재발할 수도 있고 또한 주변에 재감염시키는 것도 코로나19는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은 임상적으로 감기 또는 독감과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즉 병원에서 의사가 진찰하는 것만으로는 이 병이 코로나19 감염증인지 독감인지 감기인지를 구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코로나19는 현재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라는 매우 복잡한 진단법에 의해서만 확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단 시약만은 문제가 아닙니다.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은 다른 진단법과 다르게 비용도 많이 들고 매우 잘 훈련된 연구 인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대량의 샘플을 저가에 신속하게 검사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까지 코로나19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완벽 청정국은 북한, 몽골, 아프리카 국가들, 국민소득이 낮은 중남미 국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 몽골,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은 국민의생 시스템과
국가보건이 매우 잘 발달해서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국가들은 현재 코로나19 진단을 못하고 있어서 코로나19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진단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지만 미국은 코로나19 진단을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4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고 기간도 수주일씩이나 소요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코로나19 진단 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독감 사망자가 특별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감염증과 독감은 임상적 구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올해 독감 사망률이 특별하게 높은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일 거라는 추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절대 다수 국가들은 코로나19를 미국처럼 대처하고 있어 이미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전 세계에 퍼져 있거나 이미 손쓰기 불가능할 정도로 퍼졌을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보여주는 이 화면 때문에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고 있고 여름이 되면 감기하고 독감이 잠잠해지는 이유와 동일하게 코로나19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감기, 독감이 여름에 왜 소강 상태에 접어들까요? 그래서 코로나19 문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감기, 독감이 여름에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병원균에 저항하는 시스템은 인내 이뮤니티라는 선천성 면역에 의해서 주로 병원균에 저항합니다. 그런데 이 선천성 면역은 체온이 올라가면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주변 환경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고 체온이 상승되어 면역 체계가 훨씬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감기,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잘 제거되어 감기, 독감이 여름에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또한 여름에는 호흡기에서 더 자주 체액이 분비되는데 이 체액이 바이러스 성장을 억제하는 특성도 있고 동시에 이 체액과 함께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나가기도 하는 것도 여름에 감기, 독감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하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는 기본적으로 감기, 독감과 같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차원의 방역과 더불어 여름이 되면 코로나19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름에 코로나 종식을 선포한 이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미생물학적 특성 때문에 여름에 코로나19가 무증상으로 서서히 늘어나 있다가 겨울에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하게 되고 더 두려운 것은 이러한 현상이 매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문명 자체가 붕괴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시점에 아메리카 대륙에는 굉장히 많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현재 아메리칸 대륙에 거의 남아있지 않고 멸종해 버렸습니다. 현재까지 생존한 아메리칸 인디언들 중 순수 혈통은 거의 없고 절대 다수는 실질적으로 혼혈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멸종한 주요 원인은 백인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잘 알려졌다시피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백인들이 가져왔던, 그래서 백인들에게는 아무런 질병을 유발시키지 않지만 단순히 백인들한테 잠복해 있던 병원균이 아메리카 인디언들한테 퍼지면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이 병원균에 약하기 때문에 멸종한 것입니다. 당시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백인들에게 했었던 그런 병원균 때문에 매해 1, 2%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이 과정이 수십 년간 반복되어 사람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또한 가임기 건강 문제로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대륙 전체에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 과정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거의 멸종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멸종해버렸던 길을 우리 인류가 걸어가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현대 사회는 매우 복잡한 기술적 전문성에 의해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특성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게 되면 단순히 경제 붕괴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문명 붕괴가 현실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은 절대로 방역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과학적 접근법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처에 방역보다는 과학적 접근법에 더 중점이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제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고 코로나19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을 통해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댓글을 보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한 유튜브 방송을 다음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